반갑습니다. 경상주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영어 점수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었고 6개월 만에 IELTS 기준으로 7.5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이민을 결정하고 나서 회사를 2주 만에 그만둔 이유가 바로 영어 공부 때문이었습니다. 맨날 야근하고 언제 공부를 하겠어요. 이민에 보면 나이 점수들이 있잖아요. 제가 영어 공부할 때만 해도 나이 점수가 제일 최고점이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빨리 해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PT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IELTS는 사람이 주관적인 개입이 좀 들어가는 반면에 PT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컴퓨터의 채점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결과가 빨리 나온다는 거였어요. IELTS는 사람이 채점을 하니까, 물론 지금 IELTS가 컴퓨터로 하는 걸로 또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채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PT는 딱 답안지를 넣고 시스템에서 점수를 바로 뽑아서 빠르면 다음날 점수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저같이 시험 점수가 빨리 필요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점수가 피드백이 나와야 내가 다음 시험도 준비를 하고 이게 의욕이 생기는데, 뭐 점수가 한두 달 있다가 나온다고 치면 그 한두 달 동안에 뭔가 이게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결과가 빨리 나오는 PT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모의고사를 쳤어요. 모의고사를 치고 나니까 점수가 아주 형편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커뮤니티 글을 찾아보니까 모의고사보다 실제 점수가 더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시험을 바로 치러 갔습니다. 기본 실력으로 한번 시험을 쳐보자 이렇게 갔어요. 제가 모의고사를 쳤을 때 오버롤 기준으로 5.5점이 나왔습니다. 5.5점이 나왔을 때 음성 파일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In search of a place to skate, would you believe that almost 11 million Americans own and ride skateboards? 네, 뭐 이 정도입니다. 예, 뭐 엄청 잘하지 않죠. 굉장히 부끄럽네요. 뭐 Mysterious because they just didn't hold with such nonsense. 제가 이 상태로 시험을 쳤는데 실제 시험을 치니까 모의고사 점수보다 더 안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오버롤로 48점이 나왔어요. 오버롤로 5.5점입니다. 제가 시험을 치고 나서 굉장히 제가 받아야 되는 점수가 이치로 7.0이었어요. 저는 공대생이고 IT 전공을 했습니다. 공대생들은 영어 점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어릴 때는 윤선생 영어를 조금 했었고요. 어학연수를 1년 갔다 온 적이 있고, 미국 가기 전에는 토익 한 600점대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갔다 와가지고 시험 쳤는데 845점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시험 안 쳤어요. 왜냐면 845점이면 공대생이면 토익 점수에서는 입사 지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고는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서 시험을 친 겁니다. 그렇게 치고 나서 5.5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IELTS나 다른 영어 시험을 공부한 적은 없어요. PT를 단순히 쉽다고 생각하시는 게 큰 오산이에요. PT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굉장히 짜증나고 이게 막 흰머리도 나고 막 사람이 피가 마르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하지만 시험 점수 따기가 용이하다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면 충분히 단기간에 올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올렸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12월 초에 시험을 치고 1월 말에 한 달 반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한 달 반 동안 스피킹 연습만 계속했어요. 스피킹만 죽도록 연습을 했는데 눈만 뜨면 굉장히 어려운 글들, 뭐 예를 들어서 과학 잡지 같은 거를 흐름 끊기지 않고 읽는 연습을 계속 했었어요. 그림을 설명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구글에 가면 음성인식을 하잖아요. 그 음성인식에 내 말이 전부 다 영어 타이핑이 돼야 됩니다. 그때까지 제가 연습을 했어요. 이제 비법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상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스피킹 점수가 44점에서 72점으로 올랐어요. 2월 중순에 세 번째 시험을 쳤어요. 그때 목표는 다른 영역들을 점수를 좀 더 올려보겠다 해가지고 시험을 쳤었는데 점수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오버롤 점수는 1점이 떨어졌습니다. No! God, please, no! No! 앞으로! 거의 한 달 만에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오히려 떨어지고 나서 굉장히 좀 짜증나더라고요. 한계에 부딪혔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좌절을 했었어요. 특히 이때 제가 제일 슬럼프에 빠진 게 리딩이었어요. 리딩 점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시험 점수가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아니 시험을 3번을 쳤는데 3번 다 어떻게 3번 다 56, 56, 56이 나오냐 말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에는 그 리딩 점수라도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리딩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토익 공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토익 공부는 이 빈칸 채우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빈칸 채우기를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걸 계속 하니까
답을 맞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감각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니까 이게 찍는 것도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PT 시험은 다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험을 쳤을 때 리딩 점수가 10점이 올랐어요. 그리고 리스닝이 안 됐고 라이팅이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배운 게 아니잖아요. 독학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결국 방 잡고 학원 다니고 그리고 PT 전문 학원도 아니고 IELTS를 다녀야 되니까 돈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때 시드니에 문의를 해보니까 수업료가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았어요. 서울 가서 공부하는 거나 호주 가서 공부하는 거나 뭐 크게 돈 차이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드니를 가서 학원에 PT 수업을 들으려고 가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5번째는 이제 시드니에서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드니로 떠납니다. 특히나 라이팅을 한번 배워보고 싶고 구조나 어떻게 논리를 전개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원 옆에 방을 잡고 학원을 갔어요. 근데 그때 나름대로 스피킹은 점수가 잘 나오고 있었는데 같이 플랫메이트 중에 PT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다 점수가 잘 나오는데 스피킹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교환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코칭을 해준 거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봐도 스피킹이 이걸로는 PT 스피킹은 그렇게 쉬는 게 아니다. 쉬는 방법이 따로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려주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족보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족보라는 게 있구나. 족보로 시험 치면은 당연히 점수가 오르겠지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5번째 4월 말에 시드니에서 쳤던 시험 점수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 거예요. 그때 점수가 얼만큼 올랐냐면 오버롤이 11점이 올랐고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7.0, 7.0, 7.0이 나오고 리스닝이 64점이 나왔어요. 65점을 받아야 되는데 64점 1점이 안 됐어요. 그때는 진짜 X나 짱났어요. 다른 과목 전부 다 됐는데 리스닝이 1점이 안 돼서 제가 재채점까지 돈 내고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변한 건 없었고 시험을 다시 쳐야 됐습니다. 사실 이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게 공부를 하면서 이게 한국 사회에 대한 이런 좀 굉장히 이 좀 잘못됨을 제가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 할까 그런 걸 느꼈었는데 제가 학원에 갔어요. 그때 PT가 막 붐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 그 학원에서도 이 PT에 대한 가이드는 해주지만 여러 가지 비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독학을 4개월 정도 하면서 인터넷에서 수집하고 제이슨이 만든 그 사이트에서 수집했던 그 정보가 훨씬 더 시험 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근데 민키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에세이 있잖아요. 그 에세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왜 이딴 식으로밖에 라이팅 점수가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유를 알게 됐고 그 선생님한테 수업 한번 받고 나서는 라이팅이 4개월, 5개월 동안 진짜 변하지도 않았던 점수가 10점 이상이 확 오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거의 다 배운 것 같고 시험 치는 거를 기다리는데 시드니에서 시험 잡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시험이 빨리 칠 수 있는 시험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한국의 시험을 예약을 해놓고 바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때 멜번에 잠깐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갔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머리를 식힐 겸 그냥 놀았습니다. 놀고 바로 이제 귀국을 했죠. 한국에 온 다음에는 막 공부를 미친 듯이 한다기보다는 족보에 완전 올인했습니다. 완전 매달렸어요. 어느 정도로 그랬냐면 족보를 그냥 싹 다 외워야 되겠다. 그러고 시험을 치러 갔어요. 시험 치고 나서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이게 시험을 치고 나왔는데 다 틀린 게 너무 틀린 게 내 눈에 보이고 리딩은 반도 못 맞추고 굉장히 이게 좀 힘들었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뮤니한테 전화해서 시험 한 번 더 쳐야 될 것 같다. 진짜 좀 그때 막 거의 울먹거리며 전화했어요. 너무 절망적이었고 그 전 시험에서 1점이 덜 나와가지고 이 시험을 다시 쳐야 되는 것도 짜 힘들었었는데 다시 이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고
시험 치고 나오자마자 최대한 빨리 시험 칠 수 있는 거를 예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험 그 점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웬걸 합격한 거예요. 와 그때 지금 다시 생각해도 진짜 너무 감격해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희열을 느꼈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만큼 진짜 공부하는 거 힘들었어요. 다시는 죽어도 치기 싫을 만큼 PT 공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때 감정이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5월 초에 시험을 쳐가지고 최종 이치 7.0을 만들고 오버롤 7.5를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시험 공부를 한 히스토리예요. 시험 공부하는 방법이나 비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이 시험을 치실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스토리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감정이입이 되는 바람에 거의 지금 40분째 이 스토리를 떠들고 있어요. 이걸 잘 편집을 해서 좀 재미있게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비법들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도정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이거 합격했으면 이제 대박이지. 진짜 잘했다. 칭찬해.